간단한 전기회로 설명하기. 어, 간단한 전기회로 설명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좀 미리 하고 보고 오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pht.colorado.edu/ko 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지만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이걸로 가상 실험이 가능하고요. 오늘 다룰 건 전기와 자기이기 때문에 회로 제작 키트 AC 교류 회로랑 직류 회로가 다 들어가 있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하실 땐 자바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바 다운 받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건전지 드래그해서 놓고 전선 드래그해서 놓고 서로 연결하고 전구 같은 거, 전선 같은 거 갖다 놓고 전압계, 전류계가 필요하면 전압계 같은 거 갖다 와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류계도 필요하면 전류계가 어딨냐? 이렇게 갖고 오셔서 실험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분리해서 이렇게 전압계를 달고 싶으면 전류계를 달아서 전류가 0.9A 흐르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지점을 집어서 전압이 건전지가 9V짜리구나. 이렇게 옮기면 이 사이 간에 0V구나. 이렇게 옮기면 0V구나. 이렇게 옮기면 마이너스 9V구나. 9V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다양하게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하셨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적었어요. 콘센트라고 얘기하는 멀티탭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플러그를 꽂지 않은 상태예요. 과연 이때 전류가 어떨까? 전기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전류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흐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선 끝에서 새어나가고 있다. 전기가 더 나온다. 요 끝에까지만 오고 멈춘다. 흐르지 않는다. 네,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회로가 어떻게 연결돼야지 과연 불이 들어오는가?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거에 O를 누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에 X 누르시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해보셔도 되고요. 아까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불 들어옵니다. 컴퓨터 왜 이러냐? 불 들어옵니다. 이거 불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필라멘트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필라멘트고요. 얘네들이 이 밖에 어떻게 연결됐는가 보자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전구에 불이 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전구에 불이 어떻게 켜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림과 글로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비유를 좀 들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린 비유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걸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간단한 회로의 비유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총 다룰 회로의 비유는 세 가지고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자가 들어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라는 거는 아동들이 걸어 다니는 길, 즉 학생들은 전선을 이 길을 따라서 지나가고 그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비교를 합시다. 두 번째, 전구는 뭘로 만드냐? 장애물. 약간 높이가 있는 어떤 물지거를 하나 갖다 놓고 혹은 해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무언가, 어쨌든 지나가기 어려운 걸 하나의 장애물을 전구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움직이는 학생들이 전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는 과자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런 길을 하나 표시를 해놔요. 길 위에 학생들이 비슷한 간격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디다가 과자를 놓을 거예요. 안에 과자들이 들어있겠죠. 학생들은 과자를 지나가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과자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자를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길 지나갈 때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과자를 하나 들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여기다 장애물을 하나 만듭니다. 약간 올라가야 되는 계단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뚫고 지나가기 힘든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학생들은 과자를 하나 갖고 집어올 테니까 여기 과자가 있을 거예요. 또 과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과자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과자를 먹은 뒤에 에너지, 이걸 통과합니다. 그럼 여긴 과자가 없겠죠. 즉, 이 포인트 중은 뭐냐면 장애물 전에는 과자를 가지고 있다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과자를 먹도록 한다. 일단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용기에 도달하면 다시 과자를 하나 가져가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가져갑니다. 왜 하나씩만 가져가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용기에 있는 과자가 다 사용되면 학생은 더 이상 여길 지나갈 수가 없을 테니까 이제 움직임이 멈추겠죠. 자, 그렇다면 과자라는 거는 학생들이 여기서 얻은 전기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전기 에너지라는 거를 과자를 먹으면서 장애물, 즉 전구에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전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류라는 거는 전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장애물을 하나 더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과자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과자를 하나를 먹으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죠. 근데 장애물이 두 개가 있네? 학생들은 어떡할까요? 과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먹고 첫 번째 장애물은 넘고 두 번째 장애물은 과자가 없으니까 못 넘을까요? 두 개를 다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자 하나를 갖고 왔고 첫 번째 장애물에서 반 개를 먹고 두 번째 장애물에서 남은 반 개를 먹으면 학생들은 장애물을 두 개 다 통과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장애물이 3개라면 3분의 1씩 나눠 먹으면 될 거예요. 물론 똑같은 장애물이라면. 만약에 장애물의 높이가 다르면 이건 높이가 2배만큼 높아. 이건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서 2배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과자의 3분의 2만큼을 여기서 먹고 여기서 3분의 1만큼을 먹으면 여기서 쓴 에너지보다 여기서 쓴 에너지가 2배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서 2배 높은 장애물에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전기 회로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비유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선의 역할을 하는 거는 줄이 통과하는 손. 학생들은 줄을 막 붙잡고 있어요. 줄이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손으로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줄을 움직여요. 건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줄을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그냥 줄을 대충 잡고만 있어요. 줄에 아무런 저항을 주지 않고 방향만 결정되도록 살짝만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친구가 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으니까 전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줄을 꽉 잡고 있을 거고요. 따라서 줄이 잘 이동하지 않도록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는 대응되는 걸 찾기 어렵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다시 한번 봐요. 이 학생이 건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꽉 잡고 실을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살짝만 줄을 잡고 있으면서 경로, 줄이 이 위에 멈춰져 있는 경로의 역할만 하고요. 전구 역할을 하는 학생은 이걸 꽉 움켜줍니다. 따라서 줄이 이동하기 어렵게 하죠. 이걸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줄은 항상 건전지 역할을 맡은 사람만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전지,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줄의 모든 부분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건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줄을 움직이기만 하면 줄의 모든 부분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건전지를 떠난 줄은 그대로 건전지로 돌아온다. 그건 중간에 소모되지 않는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죠. 혹은 전구를 지나면서 전구 이전에 흐르는 전류량과 전구 이후에 흐르는 전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전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줄을 계속 움직이면 그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피곤해질 것이다. 즉 건전지 역할을 받은 사람이 줄을 움직이는 게 건전지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일을 할 것이고요. 그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재밌는 부분, 전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줄을 꽉 잡게 되면, 즉 저항이 커지게 되면 손이 뜨거워질 것이며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줄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열을 느끼지 않는다. 즉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선 쪽에서는 열이 발생하지 않고 전구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건전지에서 제공된 에너지는 전구에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줄을 더 세게 잡아당기면 전압이 커지면 전구에서 열이 더 많이 나게 된다. 전구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커질 것이다. 당연히 더 밝아지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 매칭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육에서는 실제로 비유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게 실제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숙한, 잘 알고 있는 물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 알고 싶은 것들의 관계를 유추하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 사이에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비유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물질의 관계들로 전이시키는 것들이 비유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유물의 모든 속성이 목표물의 모든 속성과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유추했을 때 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구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놓은 겁니다. 건전지를 놓고요. 전선을 다음과 같이 전구의 좌우 연결을 합니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라는 질문을 주죠. 대표적인 4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흘러나오고 이 뒤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선은 스위치 역할만 할 뿐이지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전류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하죠. 즉 건전지에서부터 전류 방향으로 전구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생각. 세 번째는 플러스 극에서 전구를 통해서 전류가 나오긴 하지만 여긴 많은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전구에서 소모돼서 여긴 적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세 번째 아이디어. 네 번째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전구에 들어가기 이전의 전류량과 전구에서 나온 전류의 양이 같다라는 거죠.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 PHET 아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해보셨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이고요. 질문을 좀 줄게요. 두 학생이 건전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전지라는 건 같은 전압을 제공하는 것인가? 같은 전류를 제공하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 혹은 9V짜리 건전지 6V짜리 건전지 써보셨을 거예요. 이 볼트가 뭐냐면 전압이죠. 건전지에 전압이 써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전지는 같은 양의 전압을 제공한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은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고요. 하나는 회로가 전구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를 연결하면 이 전구가 켜지고 혹은 꺼지고 한다는 거죠. 혹은 스위치를 닫으면 전구의 밝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실험하실 필요 없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PHET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고 직접 실험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전구 3개를 직렬 1, 2, 3번 직렬 연결했을 때 과연 3개를 연결했을 때는 주변보다 더 밝아지겠는가? 전구 개수가 늘어나면 건전지가 빨리 소모될 것인가? 전구가 1, 2, 3번의 밝기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병렬 연결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1번보다 3번이 더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이것도 얘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직렬 연결을 했을 때는 이 중에 하나만 연결을 끊어도 이거는 회로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불이 모두 꺼져요. 전구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구는 어두워집니다. 하나의 밝기도 어두워질 뿐더러 나머지 전구의 밝기를 다 더한 것도 전체 밝기도 처음보다 어두워져요.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든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고요. 각각의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건전지의 전압과 같아요. 예를 들어 V1, V2, V3, V4만큼의 전압이 걸린다고 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V4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렬 연결의 경우는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전구를 없앤다고 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끝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즉 얘가 끊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모두 불이 켜져 있어요. 전구의 개수를 늘려도 각각의 밝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개를 연결하면 밝기가 2배, 3개를 연결하면 전체적인 밝기는 3배, 4개를 연결하면 전체적인 밝기는 4배가 되겠죠. 그렇다면 건전지를 하나 써서 4배의 밝기를 내면 건전지는 더 빨리 소모가 될 거예요. 건전지가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ABC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전지에서 예를 들어 9V짜리 건전지를 썼다면 첫 번째 전구에서 9V만큼 전구에서 9V만큼을 쓰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에서도 9V만큼을 쓰고 와야 될 거고 세 번째에도 9V만큼 쓰고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합은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합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PHET 시뮬레이션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단 첫 번째 봅시다. 건전지의 역할은 뭐냐면 물의 높이가 건전지 역할이에요. 즉 펌프라는 게 있어서 물의 높이를 이만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렬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개의 폭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폭포, 두 번째 폭포.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물의 양은 첫 번째 폭포나 두 번째 폭포나 똑같다. 즉 전류의 양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과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전압을 우리가 물의 높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건전지에서 펌프를 통해서 이만큼 물의 높이가 높아졌는데 첫 번째 물에서 이만큼, 두 번째 폭포에서 이만큼 떨어지죠.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과 V2는 전체 물 높이랑 똑같을 것이다. 다시 건전지에서 높여준 물의 높이만큼 높이 중에 일부 첫 번째 떨어진 물의 높이랑 두 번째 떨어진 물의 높이를 더하면 건전지에서 높여준 물의 높이랑 똑같을 것이다. 건전지 이 물의 높이를 전압으로 비교한다면 첫 번째 전구랑 두 번째 전구의 높이를 더하면 전체 건전지의 높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병렬 연결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여기서도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건전지에서 올려준 높이만큼 여기서도 그만큼 떨어지고 이만큼도 그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건전지에 걸리는 전압 V1, 여기 건전지에 걸리는 전압 V2, 건전지라네. 여기 전구에서 걸리는 전압 V1, 여기 전구에 걸리는 전압 V2, 건전지에서 올려준 전압 V를 비교할 때 이 세 개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의 양을 봅시다. 물의 양을 보면 여기 흐르는 물의 양, 즉 전류의 양은 반으로 나눠지죠. 여기를 I1, I2구나. 여기를 I1이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I1 더하기 I2가 돼야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비유 모형으로 전류랑 전압을 설명을 합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류는 전압 때문에, 전이차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뭐가 흐르냐? 전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자라는 게 흐르죠. 전압이라는 거는 정기적인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에너지를 어떤 전하량, 쿨럼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고요. 전이차 때문에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 즉 이 에너지 차이 때문에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고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라는 뜻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계속 이 전이 차이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건전지는 그 전이 차이를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읽기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카톡 단톡방이나 저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